이재명 정부는 앞서 보신 교육세 말고도 각종 세금을 올릴 기세입니다. 뭘 위한 증세인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무슨 세금을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세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서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겁니다. 2024년 이후에 점차 낮아지던 증권 거래세율도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주식이나 금융업 분야에서도 인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과 보험업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추가할 때 해당 구간의 교육세율을 1%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증시가 부양되는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식으로 거래세를 매기고 대주주 기준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방식이나 대상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정부는 왜 세금을 올리려는 겁니까? 정부는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가가 쓸 돈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5%보다 6%포인트 낮은 19%였고 이 수치가 지난해에는 17.6%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조가 바뀐 겁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 시절 토론회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공약집을 다시 봐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5년간 국가 총수입 증가분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증세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그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210조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증세를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지출을 줄여서 5년 동안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5년간 확보되는 건 35조 6천억 원 수준인데 나머지 58조 4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고민입니다. 국채 발행도 일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가가 빚을 내는 거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추가 증세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럼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였는데 이걸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부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부과 대상인 가구를 늘리자는 거죠. 10년 동안 동결되어 온 담배값을 최대 10,000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두 방안 모두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했다가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좀 곤란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대통령이 뭐 세금 안 올린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